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2023 기계제도 29강 29번째 시간이고요. 도면 취수의 구성 요소 및 설정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취수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취수 보조선, 그 다음에 지시선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취수선, 취수 보조선, 지시선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성하는 방법은 이미 좀 알고 있긴 한데요. 이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 내용 좀 보시면 치수선에 대한 정의부터 그 다음에 보조선, 지시선까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알고 계신 그대로예요. 치수선이라는 건 형상 이지점 간, 그러니까 두 개의 지점 간의 거리 등을 나타내는 선이고, 외형선하고 평행하게 작성하는 것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끝은 화살표 또는 둥근 점이나 사선 등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치수선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보조선이거든요. 치수선이 뻗어나올 때의 보조선이라는 거,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치수선하고는 간 세트로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형상 두 지점 간 생성되고, 지점의 시작 또는 끝의 경계선으로 나타내는 뭐 보조선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표현은 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그 의미는 우리는 알고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치수 이제 편집 기능을 좀 이용해서 이 단축키는 CAD에서 아마 DED라고 하는 이제 이 단축키를 좀 쓸 건데요. 아마 이번에 이 DED라고 하는 단축키는 아마 처음 쓰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 중에 보면 치수 보조선에 이제 각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울기라고 하는데요. 기울기도 이제 가능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할 거고요. 여기서 제가 이거 기울기라는 말도 좀 추가시킬게요. 기울기. 요 뜻이 기울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얘가 어떤 그 편집 기능 중에 기울기라고 하는 요소를 써서 치수 보조선에 이제 각도를 줄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이제 같이 실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시선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형상에서 특정 부분을 지시한 치수선을 말하겠죠. 여기는 치수선이지만 치수 포함해서 어떤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지시를 할 수도 있고 그렇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치수의 구성 요소하고 설정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도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도면이고요. 그림상으로는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한 도면이에요. 예. 위쪽부터 요게 이제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볼게요. 위쪽부터 보시면 이렇게 한 세트,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세트,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거 한 세트. 그래서 딱 세 가지 세트라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치수선에 대한 거, 치수 보조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지시선에 대한 거 각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AD 들어오시고, 요거는 이제 템플릿으로 열었죠?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CAD에서 새로 만들기 들어오고, 템플 파일도 제가 제공하고 있다 그죠? 계속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 여기 1234.dwt라고 하는 템플릿 파일, 요거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고 와서 파일을 열어놓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위에서부터 좀 그려나갈 텐데, 상단에 있는 요 두 개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자, 얘 가지고 할 거는, 여기 이제 CAD를 설명하면서, 이제 치수선은 화살표 또는 둥근점, 양 끝에 끝 지점을 화살표나 둥근점,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화살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아마 둥근점도 우리가 사용했을 거예요. 협소한 지점. 치수가 좀 좁게 들어가거나 겹치는 부분은 우리가 둥근점으로 좀 표시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좀 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선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그런 표현도 바꿔가면서 한번 설정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선 이거 토면부터 한번 그려보죠. 토면은 되게 단순한 도면이다, 그죠? 이제 너무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작 지점은 전 여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려나갈게요. 편한 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저 그냥 라인으로 그리겠습니다. L 엔터 치고요. 라인으로 L 엔터 치고 아무데나 콩 찍어서요. 콩 찍고 그냥 방향으로 놓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L 엔터 치고 콩 찍고 오른쪽 방향. 아마 이걸 상대좌표로 그리시든 상대극좌표로 그리시든 이건 상대극좌표로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어떤 방향이든 여러분 편한 대로 그리세요. 저는 이제 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자, 아무데나 콩 찍고 됐죠. 자, 이쪽 방향에 수평으로 이쪽 방향 놓으면 딱 붙죠. 요 붙거들랑 여기서 50이라고 그냥 바로 주겠습니다. 편하게. 자, 확대 좀 하고. 자, 얘는 요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이라고 하고 각도가 50도가 있는데 얘가 지금 여기가 0도 기준이죠. 우리가 항상 여기 원점 기준에 여기가 0도고 여기는 90도고 그럼 여기는 각도가 180도에서 50도를 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는 130도입니다. 예, 이것도 알고 계시죠? 자, 이건 상대 극좌표로 갈게요. 30이라고 주고 부등호 열고 130이라고 주고 엔터 치겠습니다.
됐고, 자, 뒤로 방향 수평으로 놓고 20이라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요거 끝점을 가도 되겠죠. 끝점 사각형 생기는 것들랑 클릭해 주시고 ESC로 빠져나오시면 돼요. 요거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림을 다 그려놓고 치수를 바로 먹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이제 좌우가 대칭의 형태예요. 그림은 뭐 별거 아니다, 그죠? 이렇게 형태.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그려줄까요? 중심에서 그냥 저 사각형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그릴게요. 이해됐죠? 자, 렉탱글 이용하겠습니다. REC 엔터 치고 됐죠? 아무데나 콩 찍고 가로 길이가 5라고 돼 있고 세로 길이는 30이라고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5, 30이라고 주면 되겠죠? 요거 자 DLI 엔터 치시면 여기가 5mm인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요거 그냥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상 없죠? 자 그리고 요 사각형 그린 거 지금 한 몸으로 돼 있을 텐데 요거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선택하셔서 요거 X 엔터를 쳐서 요거 분해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시켜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요 사이는 거리는 없지만 어떻게 돼 있나요? 15니까 요 사이도 그냥 5라는 소리죠. 그죠? 그리고 요게 이렇게 짧아졌네요. 맞습니까? 뭐 그리는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거 사이에다가 요렇게 한 개 사각형 더 그려 주시거나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분해했습니다. 분해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옵셋 오엔터 주시고 5라고 주고요. 이 선 클릭하고 이렇게 당겨내고요. ESC. 자, 그럼 틈새 만들어줬고. 자, 여기서부터 10mm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럼 사실 여기는 선이 없잖아요. 그쵸? 선이 없지만 얘를 그냥 옵셋으로 10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그냥 당기시면 되는 겁니다. 옵셋 오엔터 10이라고 주고 엔터. 얘 클릭하고 위로 클릭 한번 해주시죠. 자, 그러면 이 선을 잡으시고 요 파란 쪽 끝점 잡고 여기 당기시면 여기 마무리가 되겠죠. 사실 상단도 마찬가지 여기 잡고 여기 당겨 주시면 사실은 돼요. 여기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되셨죠? 자, TR 엔터로 얘 잡고 엔터 요거 지워주고 엔터 얘 잡고 엔터 요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건 사실 아니고요. 여러분 편한 대로 사실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이 오른쪽에도 똑같이 있는 거죠. 대칭인 거죠. 요거 중심선이 이렇게 뻗어나가 있으니까. 자, MI 엔터. 자, 밀어. MI 엔터 치시고 요렇게 박스 잡고요. 엔터. 중간점 잡을 때 여기 안 잡힐 거예요. 아마 여기 잡힐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트리밍 했기 때문에. 여기 중간점 클릭하고 위로 가서 한 번 더 클릭해주고 ESC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EX 엔터. 연장하는 요건 방법 쓸게요. 선을 끝점을 잡고 당겨도 되지만 EX 엔터 치고요. 연장 기준점 클릭하고 엔터. 연장이 돼야 되는 선을 클릭해 주시면 선을 당겨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은 한 가지, 여기 선은 한 가지. 그리고 얘들은 다 따로따로 만들면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중심선 필요하죠? 이건 X라인 이용하셔서요. XL 엔터 치시고 중간점 콩 찍고 수직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브레이크 BR로요. 요거 끊어주시고 얘 끊을 때 여러분 이렇게 끊지는 마세요. 이게 완벽하게 좌우가 대칭이죠. 그러면 얘는 중심선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요. 중심선이 요 바깥에서 트리밍이 돼야 됩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됐죠? 선은 이렇게 뻗어 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 기준으로 다 대칭이니까요. 만약에 이 부분이 대칭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선을 여기서 아마 끊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 좀 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 중심선 바꿀 거니까 선택해 주시고 레이어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선 바꿔주시면 됩니다. ESC 누르고 저장 한번 하고요. 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 요 타이틀로 그냥 저장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치수 한번 주기로 하죠. 요건 이제 치수죠. 근데 기존에 이제 치수 준 형태하고 이제 요런 거는 우리가 많이 줘봤잖아요. 이건 기본 치수죠. 양쪽에 화살표를 좀 보라는 뜻이에요. 사실 요 그림에 요 치수 넣는 거는 아무 어려움은 없는데 요 화살표 이 끝부분을 이제 어떻게 양 끝단을 이제 화살표로 붙였나. 얘는 화살표로 했고 얘는 동그라미로 했고 얘는 중간에 화살표인데 중간에 뻥 뚫렸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선으로 이어진 화살표고 이런 기능들은 우리 특성창에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치수선에서 치수 주는 거는 문제 되지 않아요. DLI 엔터 치시고 수평치수 이거 찍고 이거 찍어서 수평치수 하나 찍죠.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치수 줄 때 얘들을 특별히 어떤 다른 명령어를 써서 치수 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치수 주듯이 다 주시면 돼요. 이것도 DLI 엔터 치시고 치수 주고 이건 경사 치수니까 DAL 치수 주고 이건 각도 치수니까 DAN 주시면 됩니다. 각각. 자, 그래서 DLI 엔터 그냥 치수 주시듯이 준 다음에 그때 이제 바꿀게요. 주고 DAL이라고 주고요. 경사 치수니까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치수 주면 되겠죠? 이 정도. 그럼 각도 치수니까 DAN이라고 주고 이 선 찍고 이 선 찍으면 각도를 이렇게 줄 수 있을 거예요. 화살표가 이제 바깥쪽 말고요.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똑같죠? 이건 다 화살표고 근데 이 화살표의 특징들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의의 제 이제 목표가 이런 거죠.
이 치수의 구성 요소 중에 이제 설정하는 방법도 설명드리겠다고 하는 게 강의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 50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두고 여기 각도 50도라고 하는 각도 여기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네요. 물론 이것도 사실은 맞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론만 말하면 화살표 형식을 좀 많이 쓰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도 쓰긴 쓸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는. 근데 이런 거보다는 이런 화살표 안쪽이 이렇게 색깔로 빨간색으로 채워졌지만 이게 까만색으로 채워졌든 어떻게 채워졌든 간에 중간 화살표 안쪽에 이게 뭐 채워진 형태가 조금 보기가 눈에 확 띌 거예요. 네, 됐죠? 자, 어쨌든 특성창 이용하셔서 이 끝부분 화살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CH라고 하는 특성창 들어오시면 되고요. CH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화살표 끝지점 얘들이 각각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얘 세 개를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바꾸는 건 안 되겠죠. 요거 특성 따로, 요거 특성 따로, 요거 특성 따로인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50 일단 50도에 해당하는 선을 치수를 클릭해 주고요.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화살표니까, 그죠? 그래서 화살표 1, 2라고 써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클릭하기 나름인데, 만약에 이쪽을 먼저 클릭하셨다면 여기가 화살표 1이고요. 여기를 두 번째 클릭하셨다면 여기가 화살표 2라고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어쨌든 우린 양쪽이기 때문에요. 그거 지금 신경 안 쓰고 이 두 개를 좀 내용을 바꾸시면 돼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역삼각형이 생길 거예요. 양쪽에. 요거 한번 클릭해보죠. 클릭. 자, 또 클릭을 해서 한번 열어보시면 양 끝에 이제 어떻게 바꿀 건지 나옵니다. 이게 미리 보기가 다 돼요. 네, 이해되셨어요? 미리 보기. 그중에 여기는 중간에 구멍이 뻥 뚫린 거죠. 좀 여기 보시면 요건가요? 얘는 좀 여기 원이 너무 크네요. 얘인가요? 얘도 아닌 것 같고. 좀 내려보다 보시면 요거 같네요. 얘 같다, 그죠? 그러니까 빈 작은 점이라고 써 있습니다. 얘 요걸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요거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화살표 2도 들어가셔서 열어서 이걸 좀 열어보시면 여기에 여기 작은 점, 빈 작은 점 있습니까?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화살표 1, 2에 해당하는 형태를 좀 바꿔주시면 다 됩니다. 모양을. 자, ESC 누르고 그러면 이제 이거 빠져나오고요. 이번에는 이제 경사진 30이라고 하는 치수, 요거 치수선 선택해 주시고 얘는 요번에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얘도 화살표 1, 2 쪽에 원을 열어 가지고 보시면 화살표가 요거 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네요. 얘인가요? 얘네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닫고 체험 어떤 화살표로 아마 떠 있을 거예요. 이건 닫고 비움이고, 이건 아마 닫고 체험일 거예요. 요거죠. 닫고 비움. 요거는 다듬. 이런 뜻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듬. 얘도 마찬가지 열어주시고, 요거 어떻게 해요? 다듬. 요거 눌러주시면 요거 닫고 채워졌으면서 화살표 중간에 색깔이 빠진 형태가 나올 거고요. 자, ESC 몇 번 누르시고 얘 마찬가지 20에 해당하는 치수선 클릭해 주시고 얘는 화살표만 돼 있네요. 닫고 체험이 안 돼 있네요. 열려 있네요. 자, 이것도 원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기 열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기가 맞군요. 요거 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살표를 열었다는 소리를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도 화살표 2에도 들어가셔서 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성창 이용하시면 이거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화살표 자체로 뭔가 그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이거 FM대로 하나 그려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원 형태,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다듬 형태, 이건 열기 형태로 각각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들도 보시면 하면서 할 수 있겠죠. 치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치수를 다 줘야 되겠죠. 뒤에다 엔터 치고 5mm 해당하는 치수 요거 주고 하나 엔터 여기 이렇게 주고요. 자, 사실 이제 이 도면 준비한 이유는 딱 봐도 이런 부분 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치수에 있는 화살표들이 겹치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가 조금 불편한 거예요. 이 부분을 바꾸려고 요 예제는 좀 준비한 거예요. 얘도 찍고 얘도 찍어서 여기 15mm 여기 화살표는 문제가 없고 여기 10mm라고 하는 이 부분도 DLI 엔터입니다. 여기도 문제 없고 여기 전체 높이 여기도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5mm 5mm 양쪽에 있는 화살표 얘들 있잖아요. 보시는 바 같이 얘들은 조금 그죠?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꿀 거예요. 우리가 아마 기존에 썼던 방식은 이게 점으로 이렇게 바꿨을 거예요. 점으로 바꾸는 거. 그것도 맞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내용. 예. 그거 한번 인지하고 가시죠. 일단은 따로따로 바꾸는 게 다르죠. 얘는 점이고 얘는 사선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태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 특성창에서 따로 만들어주고 얘 특성창에서 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같은 방법으로 CH 엔터 들어가시죠. 특성창 들어가셔서 5mm 클릭해 주시고요. 요거 점으로 바꾸는 건 우리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 화살표 1, 2 있는 부분에 닫고 체험을 요거 여셔서
일단 화살표 원쪽에 스크롤바를 제일 밑으로 내려서 제일 위에 올라가면 작은 점, 요 점이었죠. 요거 바꿔주고, 자, 그 다음 화살표 2에도 요거 여셔서요. 들어가셔서 스크롤바 제일 밑으로 내리고 밑에서 제일 위에 작은 점, 요거 바꿔주시면 일단 하나 됐고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ESC 몇 번 눌러주셔야지 선택을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사선돼 있죠. 얘는 요거 사선돼 있는 거죠. 크기가 조금 이렇게 생겨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5mm 클릭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화살표 원 이걸 여셔서 요 사선으로 돼 있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아, 요 기울기라 돼 있네요. 요거는 기울기란 말을 쓰네요. 기울기 바꿔주시고, 요거 역삼각형 눌러서 요것도 기울기 찾아주시면 이렇게 기울어진 사선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ESC 몇 번 눌러주고 요거 닫기 눌러주시면 작업이 끝나요. 이번 작업은 그래서 이제 화살표하고 치수선, 치수 보조선, 뭐 그다음에 치선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사실 그림적으로는 어려운 형상의 그림은 사실은 아니에요. 예, 맞죠? 치수 관련된 내용이 더 주안점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이번엔 치수 보조선 한번 가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치수 보조선을 넣을 거거든요. 얘들은 이제 사실 요거 두 개를 그릴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요거 하나를 그려야 돼요. 이 형태 가지고 요렇게 꺾을 거예요. 이 내용이 둘 다 보면 그죠? 왼쪽 오른쪽 그림은 형태는 똑같고요. 치수 보조선, 그러니까 치수선들만 약간 뭐랄까요? 자리를 조금 이게 평행하게 안 내려왔죠? 뭔가 이게 직각으로 안 내려오고 약간 삐딱삐딱하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긴 한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혼돈이나 뭔가 이렇게 조금 기울어서 뭔가 봐야 되는 그런 형태의 도면들이 생긴다면 기울어진 형태의 어떤 치수는 넣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겨요. 이게 원래는 맞지만 이렇게 필요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치수 기입도 맞고요. 이런 형태의 치수 기입도 맞아요. 이거는 조금 약간의 이제 그죠? 교육의 의미 때문에 약간 일부러 이제 이렇게 꺾은 거고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기울기를 줘서 치수 보조선, 치수선을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것도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요 내용 어떤 내용하고 연결되냐면 요 내용이에요. 치수 보조선 이제 그릴 때 치수 편집 기능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DD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 DD라고 하는 기능 안에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거 써보려고 이제 요거 지금 예제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에도 각도를 줄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요거 그림 하나 그리셔야 돼요.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자, X라인으로 수직 수평선 하나 그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원점을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린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높이가 옵셋으로 30 주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옵셋 5 엔터 주시고 30이라고 주고 엔터,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자, 요 사이가 30이고요. 자, 위아래로 보니까 요거 20이고 요거는 30이다 그죠? 이게 파인지 아닌지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심선이 있기는 합니다. 좌우가 대칭이라고만 일단은 보시죠. 예, 이게 지름이냐 아니냐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이 기호는 일단은 없어요. 자, 밑에 부분 요 중심 기준의 오른쪽을 완성해서 왼쪽 밀어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요거 중심 기준에 요거 어떻게 그릴까요? 요까지 15mm 옵셋, 10mm 옵셋에서 선 이어주면 되는 거죠. 맞죠? 여기 교차점끼리. 자, 옵셋 5 엔터, 그냥 암산으로 15 해주고 엔터, 수직선 클릭, 오른쪽 클릭, 엔터 엔터, 10이라고 암산하고 엔터, 수직선 클릭, 오른쪽으로 클릭. ESC 빠져나오시고요. 라인 L엔터 치시고 여기 교차점 클릭, 위에 교차점으로 서로 이어주겠습니다. ESC. 요 선을 그냥 지워주시면 되겠죠. 보조선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한쪽에 여기도 요 끝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40이니까 절반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인 거죠. 자, 이것도 옵셋으로 옵셋 5 엔터 20이라고 주고 엔터, 이선 클릭, 오른쪽으로 클릭하겠습니다. ESC. 자, 트림으로 요거 기준 잡고 엔터, 요거 두 개 끊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양쪽에 있는 두 선을 MI 엔터, 미러 이용하셔서 여기 교차점 찍고 위에 교차점 찍어주고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자, 트림으로 이 선 잡아주고 엔터, 요거 두 선 지워주고. 자, 그 다음 보조선인 얘들은 요건 지워주시면 끝나죠. 자, 이레이저 지우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BR 엔터로 요거 잡아주고 엔터, 요거 잡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거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MA 엔터, 매치 프로프 기능 이용하셔서 상단에 있는 요거 중심 특성을 복사하고 요거 중심선을 4번으로 바꾸겠습니다. ESC. 자, 그림은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치수를 일단은 이렇게 똑같이 한번 줘보죠. 똑같이 한번 줄 수 있겠죠? 자, DLI 엔터. 여기 찍고 작은 치수부터 여기 찍고 요거 30 엔터, 여기 끝 찍고 여기 끝 찍어서 요거는 40 됐고 엔터. 요 바닥에서 여기 천정 꼭대기까지 30 엔터. 요 안쪽에 요거 20이죠. 요거 찍고 여기 찍어서 20 엔터,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40.
이게 중복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일단 치수 똑같이 한번 줘보세요. 예, 주셨으면 된 겁니다. 자, 컨트롤 S 저장해 주시고요. 요거 이제 확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죠. 이 치수를 어떻게 꺾어서 만들까요? 이거 지금 다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을 따로따로 만들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시죠? 일반적으로 지금 얘도 한 몸인데 이 선을 이렇게 만들려면 뭔가 움직이는 게 뭔가 이 기울기를 줘야 되는 거 맞죠? 그렇다고 생각해서 뭐 라인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뭔가 선을 그려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린 선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치수 그대로 온전한 이 치수를 가지고 기울기를 줬다는 소리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조금 쉬운 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DED라고 하는 명령을 쓸 겁니다. 네, DD, dim edit라고 써 있네, 그죠? 여기 딱 그림을 봐도 혹시 여기 힌트가 딱 보이네요, 그죠? DED라고 하는 명령을 쓰니까 치수 보조선이 꺾여졌어요. 그거 보이시죠? 네, 그런 느낌. 자, 한 가지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자, 보시면 요 치수선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요 양쪽에 똑같은 방향이니까. 자, 이 치수선이 지금 머물고 뻗어서 붙은 지점이 요 지점이죠. 그러니까 요 지점이죠. 요 지점에 이 치수선이 붙어서 뻗어서 이렇게 나와 그려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각도를 계산할 때 각도 기초가 되는 요 지점이 몇 도가 됩니까? 항상 요 지점이 0도죠. 됐죠? 그러면 지금 요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뻗어 올라간 요 사이의 각도는 몇 도겠어요? 대충. 어쨌든 0도 아니고 요 수평 기준의 0도보다는 약간 플러스 방향으로 좀 떴죠. 맞습니까? 이 반시계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플러스라고 읽고 있고요. 맞습니까? 시계 방향 돌면 우린 마이너스를 읽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반시계 방향 쪽으로 약간 머리를 틀었어요. 이만큼.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시죠? 이 0도 기준에서는 이게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요게 0도 기준에서는 요만큼 위로 떴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요 사이 각도를 뭔가 플러스에 얼마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대충 요거를 한 10도 혹은 15도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대충. 자, 요 한 10도, 15도 정도만 기억하면, 일단 요거는요. 그러면 일단 요걸 한번 그려내게 되면 조금 이해가 돼요. 한번 해보죠. 자, DD라고 주고, 엔터. 자, 여기 물어봅니다. 치수 편집을 할 텐데, 요 치수 보조선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나는 기울기 줄 거다. 그래서 네 번째 옵션인 기울기 클릭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울기를 줄 객체. 치수선하고 얘들 한 몸이기 때문에 요거 보조선 클릭해도 되고 치수 클릭해도 되고 치수선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 클릭해주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한번 콩 때리세요. 엔터가 스페이스바 한번 치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울기 각도를 주라고 나와요. 이해됐나요? 말 그대로 그럼 아까 제가 여기 방향에서 여기가 0도라 그랬죠. 얘 치수 보조선을 이렇게 띄우려면 플러스 방향이니까 여기 한 몇 도 정도 주면 되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가 10에서 한 15도 정도 줍시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15도라고 한번 줘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도 기준으로 여기 0도 기준으로 요만큼 요 사이를 15도만큼을 꺾어버려요. 요 치수 보조선을. 그래서 기울기를 줘버려요. 이게 15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DAN이라고 해서 명령을 주고 얘를 선택하면 선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치수 보조선은 선택이 안 됩니다. 얘는 치수라고 하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근데 우리는 얘 각도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려면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한번 측정하는 차원에서 요거를 분해 한번 시켜봐요. X 엔터로 분해를 시키고 나면 요거 단독으로 선이 다 쪼갈라져요. 단독으로. 자, 이렇게 해놓고 DAN을 주고 얘 찍어보면 각도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 자, 어쨌든 15도로 이렇게 꺾어주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선을 기울기를 주는 이제 명령은 바로 이제 DD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치수 보조선에.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안 써있지만 한 개 더 해봅시다. 요거 45도로 치수선을 이렇게 꺾을 수 있겠습니까? 미리 답을 드렸지만 이렇게 한번 꺾을 수 있겠어요? 요 사이 각도가 몇 도죠? 45도 주라고요. 자, 한번 줘보죠. DED라고 명령을 주고 엔터. 기울기 줄 거니까 기울기 옵션 클릭해주고 객체는 요거 선택하고 엔터. 몇 도? 45도라고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45도를 띄우게 됩니다. 요거 조금 이제 개념 잡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선을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빼오고요. 요거 반대쪽으로 밑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 쪽으로 30도 정도 꺾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답을 미리 말하자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 맞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이렇게 시계 방향 도는 거니까 각도 방향상으로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예, 맞아요. 마이너스 30도라고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DD 요거 하나 가지고 이해가 되면 얘들도 이제 이해가 돼요. 자, DD 엔터 기울기 주고 자, 이번엔 치수 클릭하고 엔터 기울기 몇 도? 마이너스 30도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계 방향 쪽으로 30도 꺾는 겁니다. 자, 즉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 각도가 몇 도라는 소리예요? 30도라는 소리예요.
방향은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이고 결국은 마이너스 30도라는 소리죠. 요거 이해되셨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정답 약간 한 10도, 15도니까 한번 해보죠. ED, 엔터, 기울기 줄 거고, 클릭하고, 선택해주고, 엔터, 요거 15라고 주시면 이렇게 꺾이는 거 이해했고. 자, 요거 위에 거 한번 가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 아까 0도에 있었고. 자, 그러면 이 선이 0도에 있었다는 소리고요. 자, 지금 이 선은, 이 보조선은 우리가 이제 기울기라는 각도를 주려고 할 때 이건 지금 몇 도로 돼 있는 건가요?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0도 아닙니다, 지금. 0도는 요 방향에 있는 게 0도잖아요. 맞죠? 근데 요 방향은 지금 몇 도에 있는 거예요? 얘는 처음부터 90도에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건 지금 몇 도에 있는 거예요? 90도에 서 있는 거고, 아까 얘는 몇 도에 서 있었던 거예요? 0도에 있던 거를 15도 땡겨 올린 거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게 조금 헷갈리세요. 보통 요런 거 이렇게 세워진 것 때문에 약간 헷갈리셔서 좀 헷갈리시는데, 근데 이 선의 지금 방향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선은 지금 90도로 세워져 있고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90도로 위에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혹은 270도에 있는 거고, 요거만 이해되면 나머지 이게 치수 주는 거 문제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요거 몇 도인 것 같아요? 90도 아니죠, 지금. 요거 수직으로 간 게 90도인데 얘 지금 안쪽으로 모아져 있으니까 90도보다는 작은 각도겠죠. 네, 맞습니다. 한 80도 정도 해주면 어떨까요? 자, 그 개념 가지고 우리 두 개를 한꺼번에 한번 해볼까요? 자, DD라고 하고요. 엔터. 자, 기울기 줄 거고 클릭. 격체는 요거 클릭 두 개 주고 엔터. 자, 각도는 몇 도라고요? 80도라고 주세요. 여기서 80도 돌아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 0도 기준에서 80도 쪽으로 다시 안쪽으로 붙인다는 소리예요. 엔터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꺾입니다. 이해되셨죠? 처음에 서 있었던 게 90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80으로 바꾸니까 80도 안쪽으로 당겨진 거예요. 뭔가 마치 상대 좌표처럼 80도 더 들어간 게 아니라 절대값 같은 그런 기분으로 80을 안쪽으로 모아준 거예요. 됐고. 자, 여러분 이건 한 몇 도 같을 것 같습니까? 몇 도일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기 수직으로 내린 건 마이너스 90도라 그랬는데 혹은 270도라 그랬는데 맞죠? 자, 그러면 얘도 여기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90도인 건 이해했죠? 근데 조금 더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한 120도 정도 해주면 좀 어떨까요? 조금 더 벌리게 해보죠. 자, DD 엔터, 기울기 주고, 자, 치수 보조선 엔터, 그 다음에 몇 도라고요? 마이너스 120도 엔터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90도였던 거예요, 결국은. 요거 0도 기준에 시계 방향 돌아가는 건 방향상으로 마이너스니까 여기 서 있던 게 마이너스 처음부터 90도였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제가 130으로 줬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요 0도 기준에서 마이너스 130도로 이렇게 다시 꺾어줍니다. 예. 이해됐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자는 취지로 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지금 요 2번이라고 써있는 치수 보조선 중에 치수 편집 기능에서 CAD 단축키 명령어 DED라고 하는 기울기 명령어 이용하셔서 치수 보조선에다가 각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화면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그림이 다른 그림은 사실 아니고요. 이거 40파이짜리 원 하나 우리 그려주고 축지선 하나 넣어놓죠. 자, C 엔터. 자, 아무데나 콩 찍고, 야, 지름 줄 거니까 D 엔터 주시고 40파이. 자, X라인 이용하셔서요. 자, X라인보다도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랭슨 기능도 쓸 거니까 라인 엔터 치시고 여기 4분, 여기 4분점, 여기 4분점 라인으로 연결하고 엔터, 여기 4분점, 여기 4분점 각각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은 선택하셔서요. 레이어 들어가셔서 이번엔 중심선으로 그냥 바꿔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랭슨 기능 이용해서 여기 3일씩 빼놓을까요? 혹시 그거 아시겠습니까? 자, LEN 랭슨이죠. 우리 연장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길이 값을 연장해 줄 거니까 증분 DE라고 하는 옵션 켜주고,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로 엔터 해주고, 그러면 3일씩 여기 빼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일단 빼서 작업 진행할게요. 이렇게. 자, ESC. 자, 컨트롤 S로 일단 저장해 놓고. 자, 요거는요, 이건 좀 오히려 아까 거보다 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지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요 치수만 하나 넣으면 사실 답은 끝나요. 이거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치수 보시면 이게 우리가 원 같은 이런 형태에다가 치수 줄 때 어떤 형태로 치수 이때까지 줬습니까? 방법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DRA라고 하는 방식으로 반짐을 주는 방식이 있고, 이 반짐 주는 게 여기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찍은 것도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쪽에다가 우리가 치수 줄 거냐 바깥에 뺄 거냐 그 차이지, 치수선이 여기 이렇게 뻗어나가 있다고 이게 그림이 이상하다 그 뜻은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이거를 분해해 가지고 이걸 치울 수도 있는데 얘도 맞는 뜻이고요, 얘도 맞는 거예요.
일단 요거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지름 주는 방식으로 DDI 엔터 쳐서 이렇게 안쪽에다가 지름 줄 경우도 있고, 바깥에서 이렇게 지름 주는 경우도 있었죠. 맞죠? 또한, 자, 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줬는 게 있었으니까 이건 그냥 다 치울게요. 이건 다 맞는 거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지시선 가지고 준 적도 있었죠. 예, 맞아요. 왼쪽에 있는 예제는 지금 이제 DDI, DRA 그런 치수 주는 방식 말고 지시선 가지고 치수 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마지막으로 지시선이라는 건 형상에서 특정 부분을 지시한 치수선을 말한다. 요걸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기존에 많이 한번 치수를 줘봤잖아요. 그냥 이렇게 줬었죠. 자, 여기 있는 어떤 각도나 이런 의미 없이 이렇게 줬었죠. 자, L 엔터 치시고, 여기 찍어서 이렇게 뻗어내고, 클릭을 한 상태에서 엔터 두 번 치고, 더블 퍼센트 C 주면 파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0 엔터 주고, 엔터 두 번 치십시오. 라고만 설명했을 거예요, 이때까지. 자, 그래 놓고, 요게 구체적으로 아마 설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까지 설명했을 거예요. 여기 중심에 요 화살표 끝이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원의 센터를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해서 스트레치 S 기능 이용해서 이렇게 잡고 엔터, 그래서 얘를 꺾어서 화살표가 이 원의 중심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까지는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사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60도라는 각도가 보이죠. 이게 딱 60도로 해야 된다는 건 사실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 따라서는 얘 위치가 너무너무 공간상으로 조금 이제 공간이 안 나올 때는 이렇게 넣고 치수를 이렇게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이렇게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표준적으로 FM만 말씀드리면 여기 그 기계제도 통칙 룰에는 한 60도, 정확하게는 45도에서 60도 사이의 각도로 얘가 이걸 바라보더라도 요 선 사이하고 요 수평 요 사이에는 60도였던 각도를 주라고 하는 게 사실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예, 이해되셨죠? 어쨌든 이런 45도, 60도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이 치수선, 지시선이 어떤 각도를 가지게끔 해주라고 하는 어떤 룰이 있기는 해요. 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여기 화살표의 요 끄트머리가 항상 어디를 바라보려고요? 내가 지시한 이 원, 이 형상의 중심을 바라보게끔 해주고요. 여기 첫 번째. 이게 그러니까 화살표가 중심 바라보게끔 해주는 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 사이에 있는 각도는 되도록이면 45도에서 60도를 준수하라. 그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준수하라고 그랬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준수해 주십사 하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예. 자, 근데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했는데, 일단 이게 정답인 건 이제 알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요거는 맞는 거예요. 자, 확대해서 조금 볼게요. 자, 그래서 요 방식이 맞는 거예요. 화살표 좀 그러네. 자, 볼게요. 요건 맞다는 의미고요. 얘들은 좀 다 틀렸다고 좀 이해할게요. 왜 틀렸냐면, 이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90도 방향에 있는 이 40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중심이. 그죠? 이 끄트머리를 찍어가지고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는 표시 안 한다는 소리예요. 이건 틀린 방식이에요. 틀린 거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이 40. 얘도 지금 중심선에다가 물려있죠. 사실 우리가 파이 기호 넣을 때 이렇게 넣는 파이 기호 있잖아요. 맞죠? 있긴 한데 제가 항상 파이 기호나 R 기호 넣을 때 이 중심선을 되도록이면 제가 한 번도 겹친 적이 없었을 거예요. 한번 영상 이때까지 찍은 영상 한번 보세요. 한 200개, 300개가 될 텐데 그거 다 보시면 항상 중심선에서 이게 선을 이렇게 뽑아서 당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중심선을 이렇게 겹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표시 방법이 틀렸고, 얘 마찬가지 위에 가고 똑같은 맥락이죠. 이 중심이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엉뚱한 데 보고 있죠. 이 방식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이거는 그죠? 중심까지 바라본 건 좋은데 중심에 갖다 찍어놨어요. 여기엔 지금 형상이 있습니까? 여기는 형상이 없죠. 형상은 여기 있어요. 맞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형상 40파이에 대한 형상은 여기이기 때문에 화살표는 여기에 이렇게 지시하고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의외로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는 잘 표기를 잘 안 하시는데 이렇게 표기하고 이렇게 표기하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틀렸다라는 거 이해해주고 요 방식이 맞고,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런 게 있었죠. 어떤 공간상의 제약으로 이렇게 60도 각도가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부득이하게 가령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에다가 치수 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주고
다만 화살표가 저 중심 바라보게끔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 중심 바라보게끔 주고, 그럼 이 사이에는 사실 각도가, 여기 각도가 60도가 되진 않을 거잖아요. 때로는 이게 45도가 될 수도 있고 30도가 될 수도 있어요. 각도상으로 이쪽이 한쪽이 60도가 되건 간에 어쨌든 각도 한쪽이 60도, 요거 개념 기준으로 여기가 60도가 안 될 수도 있고 반대쪽이 60도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개념이 생긴다는 거.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떤 공간상의 제약으로 이렇게 치수 표현하는 건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이렇게 하는 건 맞다. 다만 표현적으로는 이렇게 중심선을 잡아먹고 엉뚱하게 쳐다보고 있고 얘는 아예 형상을 안 찍었으면 얘들은 다 틀렸다. 이렇게 치수 표시는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시선은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를 머릿속에 넣고 이제 좀 이제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얘는 이게 끝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60도라고 제가 딱 지정을 했어요. 45도. 그러면 60도로 딱 맞게끔 또 막 만들려고 그러시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이게 이 사이가 지금 여러분 눈에는 이게 60도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죠. 그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60도인지 아닌지. 지금 제가 임의로 이걸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X라인으로 A에 60도라고 하는 선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중간에 콩 찍고, 됐죠? 요거 무브 기능 이용해서 얘 찍고요. 엔터 치고 요 끝점을 여기다가 당겨 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을 또 선택하고 요거 스트레치 기능이 있거든요. S 엔터 치고 이렇게 잡고 엔터, 여기 꺾인 요 끝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당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다시요. 잡고 엔터, 요거 끝점 중간점 잡고 여기 완전 요거 교차점 콩 찍으면 이렇게 딱 붙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60도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60도를 만들 필요는 있다 없다. 이렇게는 만들지 마라. 그냥 이 범위는 이렇게 이제 권장하는 범위지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는 사실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정확하게 표현이 얘가 여기 원점을 좀 바라보게끔 형상 만들어 주고 어느 정도 여기 각도를 좀 꺾어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60도라는 거 중요한 숫자는 사실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만든다는 거, 이런 식으로는 아니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지시선은 이런 스타일로 좀 뽑아주시면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이건 이렇게 굳이 하지 마세요. 이건 별로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이해됐죠? 자, 컨트롤 S 저장하고 이 내용도 제가 좀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기계제도 오토캐드 2023 기계제도 29강이고요. 도면 치수의 구성 요소 및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작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